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번외의 주제로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정말 많은 메시지가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있어요. 오빠,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부분을 보고 설레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 민수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인스타에서 봤을 때랑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에서는 정말 완벽한 몸매와 스타일링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만나니 뭔가 아쉬웠다고. 저는 민수한테 물었어요. 뭐가 아쉬웠는데? 그랬더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디테일이 없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자들이 말하는 디테일이 뭔지, 왜 그런 디테일에 반응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몸매나 얼굴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런 디테일만 신경 쓰면 남자들이 확실히 더 설레게 되는 비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쁜 여자가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연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았어요. 예쁨이란 건 그냥 첫인상일 뿐이고 진짜 마음을 사로잡는 건 그 사람만의 특별한 디테일이라는 걸요. 많은 여성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남자들은 가슴이 크고 몸매가 좋은 여자만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마른 여자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인연이 있었던 여자친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친구는 자기 가슴이 작다고 항상 고민했어요. 심지어 성형도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친구의 전체적인 실루엣, 특히 뒷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걸을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머리카락과 허리 라인, 그리고 좁은 어깨에서 내려오는 라인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냥 예쁜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장점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관한 거예요. 남자들은 사실 여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을 봐요.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뭔가 예뻐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남자들을 대표해서 그 디테일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실루엣이에요. 특히 뒷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여성분들은 얼굴이나 가슴 사이즈에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남자들은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설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정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자기 와이프를 처음 본 건 대학교 도서관 뒷모습이었대요. 책장 사이로 보이는 그 여자의 뒷모습에 반해서 바로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뭐가 특별했냐고 물었더니 허리 라인이 정말 예뻤어. 그리고 걸을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너무 자연스러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여자분이 엄청 마른 몸매였던 게 아니라 자기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서 허리 라인이 잘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르면 예쁘다라는 생각이요. 근데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마른 것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체형에 맞는 실루엣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깨가 넓은 남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력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어깨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죠. 팍시한 티셔츠를 입으면 어깨가 넓어도 그 매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재봉선이 어깨를 잘 살려주는 셔츠나 니트를 입으면 같은 어깨라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마른 몸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체형에 맞게 굴곡진 라인을 살릴 수 있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사례가 있어요. 한 지인이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해서 10kg 정도 뺐는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전보다 덜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너무 마르다 보니 원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예쁜 곡선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S라인이 일자가 된 거죠. 이걸 듣고 그 친구가 정말 충격받았대요. 자기는 예뻐지려고 열심히 다이어트 한 건데 오히려 매력이 줄어들었다니까요. 근데 이후에 그 친구가 다시 몇 킬로 찌우고 대신 본인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기 시작했더니 남자친구가 다시 예전처럼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건 단순히 마른 몸매가 아니라 본인의 체형에 맞는 실루엣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가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 가슴이 작아서 남자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슴 크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처음엔 큰 가슴을 보고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일시적인 거예요. 제 주변 남자친구들 중에 여자친구의 가슴 크기로 고민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여자친구가 자기 가슴 크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걸 더 불편해 하더라고요. 가슴이 작든 크든 그건 여러분의 일부일 뿐이에요. 남자들이 정말로 반응하는 건 그런 개별적인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실루엣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중에 가슴이 정말 작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A컵이었는데 그 친구가 늘 본인의 가슴 때문에 고민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친구의 목선과 쇄골 라인이 정말 예뻐서 그 부분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반면에 또 다른 여자친구는 가슴이 꽤 컸는데 E컵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본인 가슴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커서 옷 입기도 힘들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축소 수술까지 고민했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건 가슴 크기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본인의 체형에 자신감을 갖고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입어라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본인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 목적은 남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과 만족감이어야 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 볼게요. 남자들이 정말 설레는 여성의 디테일 중 하나가 바로 허리 라인이에요.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잘 드러나는 실루엣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 여성이 머리를 묶을 때 팔을 들어 올리면 허리 라인이 더 강조되잖아요. 이때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이건 몸무게와 별 상관이 없어요. 마른 사람이든 통통한 사람이든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잘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제 여자친구는 자기가 좀 통통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헐렁한 옷만 입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허리 라인이 살짝 드러나는 원피스를 선물했더니 입고 나왔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몸매인데 옷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옷을 입을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입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도 허리 부분만 살짝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더 세련되고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디테일은 목선과 쇄골이에요. 이 부분은 여성스러움을 정말 잘 드러내는 부위인데 많은 여성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이 길고 쇄골이 예쁜 여성이 브이넥 티셔츠나 오프숄더 같은 옷을 입으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반면에 목이 짧은 편이라면 너무 파인 옷보다는 적당히 높은 네크라인이 더 어울릴 수 있어요. 제 친구의 여자친구는 모델처럼 목이 길고 쇄골이 예뻤는데 항상 하이넥만 입어서 그 매력이 가려져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브이넥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날 제 친구가 프로포즈를 결심했다고 해요. 그만큼 목선과 쇄골 라인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드러내는 부위예요. 또 다른 중요한 디테일은 발목과 손목이에요. 이 부분은 여성의 섬세함과 우아함을 보여주는 부위인데 특히 발목이 가늘고 예쁜 여성은 그걸 잘 활용하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스키니진을 입을 때 복숭아뼈가 살짝 드러나게 롤업을 해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발목의 라인도 예뻐 보여요. 반면에 발목이 좀 두꺼운 편이라면 살짝 발목을 가리는 길이의 바지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이 가늘고 예쁜 여성이 소매를 살짝 걷어 손목을 드러내면 정말 여성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작은 팔찌 하나만 해도 그 효과는 배가 돼요. 제 누나가 그런 경우였어요. 누나는 자기가 통통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긴 팔만 입었는데 어느 날 웨딩 촬영을 하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누나의 손목이 예쁘다며 소매를 걷어주더래요. 그때 찍은 사진이 정말 예뻤는데 그 이후로 누나가 소매 스타일에 신경 쓰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타고난 외모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디테일은 걸음걸이예요.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보여주는 요소인데 특히 뒷모습에서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같은 바지를 입어도 걸을 때 자세가 좋고 리듬감 있게 걷는 여성과 구부정하게 걷는 여성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허리를 펴고 자신감 있게 걷는 여성은 같은 옷을 입어도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요. 제 동생의 여자친구가 원래 무용을 했던 친구인데 걸음걸이가 정말 예뻤어요.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어도 걸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나중에 물어보니 자세와 걸음걸이를 위해 매일 10분씩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음걸이의 핵심은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훨씬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디테일은 목소리와 웃음소리예요. 이건 외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사람의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외모는 평범했지만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웃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반면에 아무리 예쁜 외모를 가졌어도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거나 웃음소리가 어색하면 그 매력이 반감될 수 있어요. 물론 타고난 목소리를 바꾸긴 어렵지만 말하는 속도나 톤은 연습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낮은 톤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목소리의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패션에 관한 디테일을 말씀드릴게요. 여성의 옷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키가 작고 다리가 짧은 편이라면 하이웨스트 바지나 스커트가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요. 반면에 키가 크고 다리가 긴 편이라면 로우웨스트 바지도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긴 편이라면 크롭탑이나 짧은 상의가 비율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반면에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은 편이라면 하이웨스트 바지와 함께 적당한 길이의 상의가 더 균형 잡혀 보여요. 또한 어깨가 넓은 편이라면 V넥이나 오프숄더가 어깨를 더 좁아 보이게 만들어요. 반면에 어깨가 좁은 편이라면 보트넥이나 원숄더가 더 균형 잡혀 보여요. 이런 기본적인 체형 분석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유행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우선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 여동생이 그런 경우였어요. 키가 작고 다리가 짧은 편이라 항상 다리 길이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어느 날 스타일리스트 친구의 조언을 듣고 하이웨스트 스타일을 시작했더니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같은 키, 같은 몸무게인데 옷 스타일만 바꿨을 뿐인데 비율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옷 스타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컬러 매치예요. 본인의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건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웜톤 피부를 가진 사람은 오렌지, 골드, 아이보리 같은 따뜻한 색상이 잘 어울려요. 반면에 쿨톤 피부를 가진 사람은 블루, 퍼플, 핑크 같은 차가운 색상이 더 잘 어울리죠. 제 여자친구는 원래 쿨톤인데 웜톤 컬러의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쿨톤 컬러의 옷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피부가 훨씬 더 화사해 보이고 전체적인 인상이 더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컬러 매치는 메이크업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본인의 피부톤에 맞는 립스틱 컬러 하나만 제대로 찾아도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스타일링 팁은 레이어링이에요. 같은 옷이라도 어떻게 레이어링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 티셔츠와 청바지라도 가디건, 자켓, 스카프 등을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캐주얼해 보일 수도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 가을에는 레이어링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레이어링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체형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제 사촌 여동생은 허리는 가늘지만 엉덩이가 좀 큰 편이라 항상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롱가디건이나 트렌치코트 같은 아우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레이어링을 통해 체형의 단점은 가리고 가느다란 허리 라인은 강조할 수 있었죠. 이제 신발에 관한 디테일도 말씀드릴게요. 신발은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여성의 경우 신발 선택이 실루엣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여성이 발등이 까진 스틸레토 힐을 신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 보여요. 반면에 발등이 높은 편이라면 앵클 부츠나 스니커즈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또한 다리가 굵은 편이라면 발목이 드러나는 스트랩 샌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는 스타일의 신발이 더 균형 잡혀 보일 수 있어요. 신발 선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TPO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하이힐이라도 캐주얼한 데님과 매치하면 어색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정장에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전체적인 조화가 깨질 수 있어요. 제 사촌 언니가 패션 디자이너인데 그 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신발은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신발을 신고 편하게 걷는 모습이야. 아무리 예쁜 신발이라도 불편해서 절뚝거리며 걷는다면 그 매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액세서리에 관한 디테일도 말씀드릴게요. 액세서리는 작은 포인트지만 전체적인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목이 짧은 편이라면 초커보다는 적당한 길이의 목걸이가 목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요. 반면에 목이 긴 편이라면 초커나 짧은 목걸이도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귀가 작은 편이라면 큰 귀걸이가 더 균형 잡혀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귀가 큰 편이라면 작고 섬세한 귀걸이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또한 손가락이 짧고 통통한 편이라면 가느다란 반지보다는 볼드한 디자인의 반지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반면에 손가락이 길고 가는 편이라면 섬세한 디자인의 반지가 그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원래 액세서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나타났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 작은 변화가 전체적인 인상을 완전히 달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액세서리 하나로도 전체적인 스타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모여서 그 사람만의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헤어스타일에 관한 디테일도 말씀드릴게요. 헤어스타일은 얼굴형과 전체적인 이미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 둥근 얼굴형이라면 앞머리를 내리거나 레이어드 컷으로 얼굴을 더 갸름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갸름한 얼굴형이라면 단발이나 풍성한 웨이브 헤어가 더 균형 잡혀 보일 수 있어요. 또한 목이 짧은 편이라면 업스타일이나 하이 포니테일이 목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목이 긴 편이라면 단발이나 어깨 길이의 헤어스타일이 더 균형 잡혀 보일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발의 건강함이에요. 아무리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이라도 모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제 동생의 여자친구는 원래 긴 생머리였는데 어느 날 레이어드 컷에 웨이브 파마를 하고 나타났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제 동생이 그날 바로 반지를 사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제 메이크업에 관한 디테일도 말씀드릴게요. 메이크업은 그 사람의 개성과 매력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 눈이 작은 편이라면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를 통해 눈을 더 크고 또렷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눈이 큰 편이라면 자연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또한 입술이 얇은 편이라면 립 라이너를 활용해 입술을 더 도톰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입술이 도톰한 편이라면 자연스러운 립 컬러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메이크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본인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메이크업이 완벽해도 피부톤이 맞지 않으면 전체적인 조화가 깨질 수 있어요. 제 친구의 여자친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완벽한 풀 메이크업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포인트 메이크업이 더 중요해. 예를 들어 눈이 매력적인 사람은 아이 메이크업에 신경 쓰고 입술이 예쁜 사람은 립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걸 부각시키는 메이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인 자신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을 했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그 매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평범한 외모라도 자신감이 넘치면 그 자체로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제 주변에 정말 예쁜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의 장점을 알고 단점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자신감은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드러나요. 걸음걸이, 말투, 표정, 모든 것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그 사람만의 특별한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 누나의 친구 중에 모델급 외모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어깨가 구부정하고 말할 때도 자신없게 얘기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전체적인 인상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반면에 외모는 평범해도 자신감 넘치는 친구는 어디서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당당한 걸음걸이, 또렷한 말투, 밝은 표정, 이런 것들이 그 친구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모든 디테일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남자들이 여성의 어떤 디테일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체형과 특징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스타일링을 하는 거예요. 가슴 크기나 체중 같은 개별적인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실루엣과 비율이 더 중요하고 그런 실루엣을 잘 살릴 수 있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또한 목선, 손목, 발목, 허리 라인 같은 작은 디테일들이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니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신발 등의 선택도 본인의 특징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런 자신감이 모든 디테일을 빛나게 만들어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모든 노력이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이 어떤 디테일에 반응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만족감과 자신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링을 하든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여야 해요. 남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위한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런 진정성 있는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여자친구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꾸미고 가꾸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그녀의 모든 디테일을 빛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꾸고 발전시키세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의 모든 디테일을 빛나게 만들고 그런 빛나는 디테일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은 남자들이 어떤 디테일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모든 노력이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여야 해요. 여러분 자신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위한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런 진정성 있는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든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개성이에요. 그런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